김치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처럼 피처링 정국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구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호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일주일 사이에 그냥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한쪽은 그러니까요. 불출마 선언하고 또 한쪽은 신당 창당 선언하고. 왜 웃으세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쪽은 지금 뭐 사쿠라 나오고 철새 나오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야, 대한민국 정치권은 다이나믹해요. 자,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 최신판부터 갑니다. 시간 역순으로 제일 가까웠게 있었던 거. 표정이 좋아졌어요, 지난주보다. 이승환 당협위원장. 막 엔돌핀이 솟아납니까 지금? 장지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예. 왜요? 아니 근데 저는 장재현 의원님의 이 큰 결단이 우리 지난번에 버스 92대 사건 때도 그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본인의 지지 세력을 보여주고 결집 효과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극적 효과를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좋은 타이밍에 최선의 선택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장재현 의원님은 지난 3월 9일 대선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장재현 의원님이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 하시고 저는 이제 인수위 인사 추천팀에서 거의 2달간을 같이 감금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장재현 의원님을 보면서 그 진심 자체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느꼈고 지금 그 결단이 이제 온 것이 아닌가. 다만 저는 장재현 의원님의 이 큰 결단을 막 우리 당에서 더 그 칭송하고 막 이런 것보다 이제 장재현 의원님께서는 좀 물밑으로 들어가셔서 부산과 경남 이쪽에서 정말 그냥 바닥을 같이 다니시면서 전체 승리를 이끄시는 거고 여의도나 중앙은 조금 거리를 두시고 장재원 의원의 이 큰 결단의 평가는 우리가 총선 끝나고 백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선 이기고 백서를 만들 때 그때 제1장에 장재원의 불출마라고 하는 그게 좀 역사적으로 남겨지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이승환 위원장이 말을 다 듣고 있으니까 뭔가 야 죽다가 살아났어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아직도 이제 후속타가 있는데 후속타. 물꼬를 틔워주셨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거 너무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여의도와 중앙은 맡겨두시고 부산의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라는 표현은 서울 오지 마세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부산 서울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겁니까? 부산 경남 전체 아니 지금 괜히 또 장재현 의원님이 또 이제 중앙에서와 어떤 선대위에서의 모습을 보이시면은 또 저거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 야 뭐 불출마 한다더니 더 중요한 역할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부산 경남 지역에 그냥 어디 가도 지금 장재현 의원님은 어디 지원 유세 가고 어디 가도 그냥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는데 또 그래요? 예전처럼 우리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총선처럼 또 막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뭐 진박 감별사니 이런 부분 우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봤습니까? 장재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신 거 아닌가 싶어요. 타이밍을. 뭐냐면 인요한이 뭔데 인요한이 시키는 대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했으면 왠지 밀려서 강제로 대응하는 것 같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장재현 의원님이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장재현이 누군데 적어도 아버님 산소에는 가고 멈추려 합니다. 그리고 또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 정도의 이 멋진 말 정도는 해야 불출마를 할 수 있는 거지. 느닷없이 이렇게 나타난 그 혁신위원장의 권고엔 따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뭐 윤석열 정권 탄생 1등 공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처신을 하신 것 같은데 뭐 후속타가 없다면 사실 뭐 지금 의석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체로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 박성민 의원의 시각에서는 만약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장재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후속타가 국민의힘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빅샷이 빠진 거니까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요 얘기 할 것 같거든요. 뭐 일단 좀 지켜봐야죠. 네. 일단은 이게 연쇄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 이후에 네. 아무도 이제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장제원 의원도 사실은 저는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치는 못했던 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은 92대 때문에 그러셨구나. 윤석열 네. 정부 성공시켜 달라라고 네. 얘기하면서 되게 충정어린 행동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당을 생각하고 정부의 성공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혁신위를 그렇게 묵사발을 만듭니까? 저는 사실 그때 혁신위의 권고가 나왔을 때 산악회 사진 올리고 이런 건 거의 혁신위에 대한 조롱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와서 갑자기 당을 위하고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상당한 언행 불일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별로 뭐 감동 없는 결정이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인연 혁신이 앞에서 자존심을 부렸다?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에 장제원 의원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시그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인요하는 못했지만 윤석열은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결국에 전 장제원 의원의 이런 불출마 선언이었다고 보거든요. 용산의 압박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을 향해서 여러 질문이 오겠지만 네. 그것 이전에 이미 일단 좀 결정돼야 되는 건 김기현 대표의 거취이기 그 때문에 얘기해볼게요. 네, 그거 보고 저희도 더 드릴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그거 이제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민주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겠네요. 용산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 같다는데 이승환 위원장 어떻게 봅니까? 어제 취재했죠. 장제원 의원 지난번에 그 교회 간증에서 뭐 권력자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압박, 용산의 압박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소신에 의해서 네. 자의로 결정한 거지 네. 자의반 타의반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다. 협박받고 막 이런 거는 그런 게 요즘 가당키나 합니까? 아 그래요? 이게 그냥 본인이 네. 가장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네. 지금으로 선택한 거고 네. 용산의 압박이 아니고 용산의 애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해매? 거의 장제원 의원 네. 위인전 쓸 기세인데 오늘 그러면 너무 자 너무 달리시는데요. 위인전 쓸 기세 저 하나 더 제가 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장제원 의원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그 얘기했거든요. 마쿠 조정 뭐 그런 얘기들 네. 그거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공천 과정에서의 조정 그다음에 당과 대통령실과 소통 역할을 할 거다. 물 밑에서. 부산 경남에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부산 경남에만 네. 딱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의도 중앙 쪽에는 네. 관여하지 말아라. 네. 예. 아니 일단 장제원 의원의 행보 자체가 예. 모든 정치인과 모든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될 건데 네. 근데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한 행사 하나가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될 텐데 저는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지난 박근혜 총선 때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진박감별사 나오고 또 마지막에 또 사죄 드리고 알겠어요. 이런 거 나면 안 무슨 됩니다. 예. 사전 차단. 김기현 대표 어떻게 한답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되실 때 공약 중에 가장 큰 공약이 대통령 지지율 5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거였는데 못 지켰잖아요. 지금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정치인 김기현은 필요하고 중진으로서의 김기현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장고에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도 그 본인이 선택할 타이밍과 그 틈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강서 선거 이후에 혁신이 꾸리고 인재 영입이 꾸리고 이제 그다음 남았던 게 공관위하고 그리고 선대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공관위가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윤곽에 나타날 거다 얘기하는데 이 시점으로 보면 지난 4년 전 총선보다 이미 한 달 이상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당대표가 행정적으로 또 총선 일정상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남겨놓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의 타이밍이 있다면 저는 공간위까지는 좀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지도부를 겸하는 조기 선대위를 좀 빨리 꾸리시는 그 과정까지 김기현 대표가 그 좀 핸들링을 해야 되는 게 당의 안정과 또 본인의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거 물러나지 말라는 얘기네. 아니요 그것까지 하시고 아 선대위까지 해놓고요. 그것까지 넘어가는 단계까지 해놓고 한 달 더 하고 한 달까지 안 걸릴 거예요. 한 보름 더 하고. 예, 한 달까지 올해 안에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물러나라가 아니고 본인의 거치는 본인이 정하셔라.
본인은 꼭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물러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명확히 하세요 의사를. 지도부에 준하는 선대위로 넘어가는 게 네. 넘어가고 거잖아요. 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그래도 울산에 대표자리지. 계시던 예 울산에 계시던 예. 예, 그 결단을 하셔야죠. 그 다음엔 알아서 하라.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거를 압박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김기현 뭐 대표. 김기현 대표도 사퇴하시겠죠. 네.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이 했던 그 고뇌에 찬 결단 있잖아요. 네. 그걸 하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누가 더 비장한가 대결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더 비장한가? 근데 다만 이제 사퇴를 하시는 거지 불출마 선언은 아닐 것 같거든요. 울산은 이제 따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당 네, 대표만 일단 사퇴하고 네. 울산 불출마 카드는 아직까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 그렇죠. 그 얘기네. 출마 여부는 지금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당 대표 네. 사퇴할지 네. 말지가 이제 관심사인 거고. 네. 그럼 지도부 공백 사태는 계속 오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바뀌는 거고 제 생각에 뭐 비대위원장은 유승민 대표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그냥 한동훈 장관이 오시겠죠. 비대위원장으로. 그렇죠. 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봤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계속 해주시면 땡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네. 거의 상실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실종 상태거든요. 네. 뭐 오죽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 감싸는 게 그렇게 그동안 날 세웠던 이준석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제 그 SNS 글. 네. 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라는 이야기는 더 거세지고 있고 오히려 김기현 대표를 향한 그런 날선 공격에 대해서 일종의 좀 방어를 해주는 게 이준석 전 대표. 라는 네. 게 결국에 지금 현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얼마나 이제 없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역설적인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자리 보전을 원하면 원할수록 아마 더 큰 그 반항적인 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발심도 엄청날 거고 네. 지금 이미 사실 제가 봤을 때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의 위기감 또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총선 출마하기 두렵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까? 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더 길게 해주시면 좋지만 네. 그래요? 이승환 위원장. 네.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네. 막 단톡방에다가 텔레그램 단톡방에다 난리도 안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중진 의원들에게 자살 특공대다, 뭐 엑스맨이다. 주로 이제 영남 지역, 네. 강남도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조용하던 초선 의원들.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이름을 처음 한 초선 의원들도 있어요. 그 언론 보도 보고 네. 그런 의원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우리 당이 양남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강남, 영남, 양남. 예, 그래서 양남당이다 얘기를 듣는 것 같고, 네. 또 제가 그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서 본 것 중에서 이거 당 이름 바꿔라. 뭐 저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나만 살면 된당. 저는 나만 살면 된당. 예. 예. 근데 나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 이 정권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 좀 큰 그림을 함께 그려주셨으면 돼요. 영남 강남 아무리 흔들려도 지난번 그 우리 폭망했던 선거 속에서도 네.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근데 승부는 수도권입니다. 승부는 그렇죠. 수도권 121석이고 네. 서울이고 네. 그 기점은 저는 중랑구의 이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디 네. 저의 네. 마음으로 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네. 당 지도부 회의하는 그 백드롭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 2장만 딱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요? 강서 선거 패배했을 때 지도부 모습하고 네. 지난 총선 패배했을 때 그 지도부 모습하고 사진 그냥 2개만 딱 걸어놓고 앞으로 4개월 동안 그것만 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남의 환호가 아니고 우리 당 전체의 비명이 좀 들릴 수 있도록 수도권의 비명을 좀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네. 김민석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쿠라라고 하고 비명계 의원들은 이러니까 86 정치가 욕을 먹는다. 86 정치 청산론을 얘기를 합니다. 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MG 정치인으로서 뭐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집안 싸움 할 때가 아닌데 예. 사실은 저는 제가 이낙연 대표님 때 최고위원을 했던 사람이지만 예. 뭐 제게 뭐 베풀어 주신 그런 뭐 정치적인 기회와는 별개로 예. 총선을 앞두고 민주진영 내에서 분열되는 일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좀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계시지만 예. 저는 부디 좀 신당 창당만큼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 어디 이렇게 좀 붙잡고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뭐 사쿠라라느니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좀 저열하게 공격을 하시는 것 역시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석 의원께서는 사실 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갖고 있는 이 선천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신당 창당 시사 발언에 대해서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당내 많은 분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사쿠라라고 욕할 게 아니라 최대한 이 분열을 막아보고자 다 함께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노력, 정치로 풀어보려는 노력보다는 이제 원색적인 비난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당의 승리가 절실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욕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도부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갈등을 봉합해보자라는 고언을 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장, 네. 이낙연 전 대표 만약에 신당 창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하면 낙준 연대 얘기하잖아요. 물론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 저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했어요. 낙석 연대다. 낙석주의 원인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했는데 이 낙준연대 이거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뭐 합당이고 뭐 같이 창당하는 건 몰라도 지금 민주당만 딱 놓고 봤을 때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낙연의 민주당 중에 과연 어느 게 더 민주당다운가? 저는 이낙연의 민주당이 더 민주당답다고 봐요. 그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정말 방탄과 그리고 이제 개딸에 의해서 점령당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한국 정치에 큰 해악이 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모든 걸 다 먹고 독식하기도 바라지 않고 그 서로 견제와 균형이 좀 맞는 합리적 수준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의 민주당은 망해야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또 이제 8.26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를 옹이해서 우리만 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의 신당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언론에 이슈가 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그 대사면 이제 거부, 두 번째 미스터 린튼, 세 번째 이제 부모욕,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뭐 구글 창당 이런 건데 정치적 아젠다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요. 누군가를 까고 그냥 그러한 이슈들을 증폭시키는 걸로 해서 커온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의 정치가 무엇이지라고 하는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낙준연대에 대해서는 좀 실현 가능성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할 것 같습니까? 류호정 의원 보기에? 저는 창당하실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해야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는 이제 힘들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해서 바깥에서 이 양당제를 깨야 정치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뭐 보면은 뭐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요. 오히려 저는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지긋지긋한 이 진영 정치를 깨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제3지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맞다. 이낙연 신당이 뜨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류호정 의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뭐 없애버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면 네. 뭐랄까요 절제와 공존하는 태도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다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고 싶다. 쉽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럴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렇지 뭐 제가 이낙연 대표님 정도 되는 분을 제가 평가할 자격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저는 네.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그만 멈춰 주시옵소서. 아. 저 부디 진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앞두고 신당 창당이라든지 우리 네. 안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요. 결국 국민의힘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도는 그리고 네. 이런 분열은 이제 그만 멈추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할 때 이승환 위원장 앞에 씩 웃고 있었어요. 분열을 바라는 것 같은 눈물. 이낙연 대표님 화이팅. 여기서 마무리하죠. MG 토론 마무리할게요. 이승환 당협위원장, 류호정 의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